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한 번도 책을 공부로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TV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오락하는 것처럼.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현, 윤지연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장혜진입니다. 소연 양이 워낙 너무 유명한 하버드대 합격해서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 어떠셨어요? 사실 첫 번째로 제 머릿속을 이렇게 때렸던 거는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을 하고 이민을 가서 이민자로 쉽지 않은 삶을 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 머릿속에 항상 딸들이 대학교를 가면 그 학비가 적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외국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학비며 생활비며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뭐 다른 분들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 정말 명문 대학교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학비 걱정은 안 하겠구나. 잘 됐다.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부모의 그 경제력에 따라서 학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소연 양 인터뷰했었을 때도 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소연 양이 책을 어느 정도나 좋아했나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영향도 좀 있거든요. 네.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어머님 그 얘기가 더 궁금해요. 어머님의 영향이 어떻게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전해지는지. 엄마들이 보통 이제 아이의 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태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태교를 할 때 책을 읽었어요. 어머님이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저 남쪽에 어느 도시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라고는 그냥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침 또 그 아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태교를 자연스럽게 책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었어요. 시골 마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누구 만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책 읽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다가 정말 책만 이만큼 싸놓고 그거 같이 앉아서 읽고, 그리고 읽은 책 또 읽고 또 읽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는 얘기를 각색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 두 살, 세 살? 아마 세 살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을 깨우치더라고요. 정말요? 반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반성이 되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책을 많이 읽어준 것도 있지만 제가 없는 시간에도 책하고 놀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놀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어느 날부터 글자를 익히게 됐고, 그리고 책을 스스로 읽는 거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쩌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을 대부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주제는 상관없이 다양하게 읽었나요? 애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책. 그냥 아이가 뭐 그 책의 뭐 주제나 그 책에 얼마나 글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때는 정말 글자 수 몇 개 안 들어간 그림책만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글자 수가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책을 좋아했고
아이가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고 네. 그 즐거운 기억이 다행히도 이제 네. 공부를 하는 어떤 그 기초, 그러니까 왜 우리 요즘 공부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머리를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 거다. 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공부하려면 책으로 해야 되잖아요. 책을 보는 그 끈기와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지금 많은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사실 책을 어떻게든 책이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은 다 동감을 하시니까 책을 어떻게든 읽혀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점점 더 책이랑 멀어지는 환경만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해 독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도 의무로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이걸 의무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한테 강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요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네가 읽은 책에 대해서 뭐 정말 다 읽었는지를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머리를 해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공부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소연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한 번도 책을 공부로 시켜본 적이 없어요. 책의 재미에 한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 밤을 새우잖아요. 사실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밤을 새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만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재미있는 책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로 읽어야만 하는 책도 이어지죠. 네,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만 읽는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게 단련인 줄 모르고 하는 단련인 거죠. 어머님은 좀 소연 양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이제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듣고 물어봤더니 소연이가 괜찮아, 못해도 돼. 였대요. 네. 그 얘기를 사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자주 했나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네,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못해도 돼, 괜찮아 였어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이미. 근데 엄마 나 뭐 틀린 것 같아. 뭘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애가 이제 그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바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 조바심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죠. 괜찮아, 못해도 돼.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대우를 받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뭐든지 잘하는 아이처럼 보여요. 소연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사실은 못하는 게 많다는 걸 저는 알았었거든요. 운동도 정말 못했었고요.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운동을 같이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디스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운동뿐만이 아니고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에 묻혀서 못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소연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적응 과정. 네, 그 적응 과정 중에 특히나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처음에 아예 안 했을 테니까요. 선행이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말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중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을 굉장히 형편없게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수학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은 못해도 돼. 수학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 혼자서 한번 유추를 해봤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소연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수학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 영어 잘하는 걸로 우리는 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수학을 오히려 더 학원 다녀가지고 보완하자 이렇게가 아니라. 네, 그게 저도 제가 어떤 뭐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애가 이제 조바심을 내는데 거기에다가 엄마가 푸시를 하면 애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은 와서 그 분위기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압적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까지, 엄마까지 너 그거 수학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수학은 좀 못해도 되니까 천천히 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게 말로 나온 거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수학을 못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아이였다면 아마 제가 말하는 게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푸시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내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도 이 말을 계속 했던 이유는, 괜찮아, 너는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잖아. 요거는 좀 다른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있게 우리가 양보하자. 요거까지 잘해버리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농담처럼 하는 얘기였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아이가 나한테 설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엄마나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들이 막 강압적으로 아니야, 넌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아이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대기자 TV